네, 카타르 월드컵에 카타르가 없습니다. 이젠 없습니다. 물론 한 경기 남아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기가 개최국 카타르 입장에서는 되어버렸습니다. 자, 카타르가 두 번째 경기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개최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월드컵 진출을 확정을 했죠. 개최국이니까 당연히 개최국은 본선에 자동으로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 세계 피파 가입국들 중 카타르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된 팀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카타르 월드컵 본선 탈락이 확정된 팀도 카타르입니다. 경기를 보면 느껴지지만 정말 졸전에 졸전을 매 경기마다 거듭을 했던 이제 카타르고요. 사실 이제 개막전 에콰도르전부터 약간 느낌이 좀 심상치 않았는데 그런 불길한 징조는 두 번째 경기인 세네갈전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A조 2차전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일단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는 1대3의 경기 결과로 끝났습니다. 실점 장면마다 있었던 카타르 선수들의 실수가 좀 뼈아팠던 경기죠. 특히 이제 카타르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좀 알아서 무너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카타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네갈에게 결국 1대3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요. 모하메드 문타리가 카타르의 월드컵 역대 첫 골을 터뜨려준 것에 그나마 의의를 찾아낼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이제 이번 월드컵이 본인들의 역사에서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이제 오른 대회인데 그동안 첫 골이 없었죠. 에콰도르전에는 골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세네갈전에 모하메드 문타리가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월드컵 통산 무득점은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보다 낫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이제 1대1 무승부 경기가 났는데 각포의 골 외에는 사실 네덜란드의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90분 동안 슈팅이 고작 2개 뿐이었다고 하고 저도 이걸 이제 어제 KBS2에서 중계했지만 에콰도르가 못 이긴 게 오히려 좀 약간 불운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콰도르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골대 불운등으로 인해서 추가골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승점 1점씩 따고 세네갈이 승점 3점을 따면서 A조의 순위표는 네덜란드 4점, 에콰도르 4점, 세네갈 3점, 그리고 2패를 당한 카타르는 0점이고요.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2위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2위에 있는 에콰도르, 1위에 있는 네덜란드와 카타르의 승점 차는 4점입니다. 그럼 카타르가 아무리 남은 네덜란드전에서 승리를 한다 해도 네덜란드, 에콰도르의 저 승점 4점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는 제일 먼저 이번 월드컵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조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 다른 조는 조금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잉글랜드만 보더라도 이번에 또 미국전을 이기지 못하면서 B조의 경우도 약간 승점이 좀 맞물리는 경우의 수만 따지면 사실 웨일스도 아직 16강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있는 조가 지금 B조가 됐고 이외의 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약간 각 조마다 절대 1강이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있는 C조도 예상과 다르게 지금 아르헨티나가 첫 경기부터 패하면서 되게 좀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는데 이런 월드컵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카타르는 제일 먼저 탈락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팀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레벨이 좀 현저히 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 남아공 그리고 2022년에 카타르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이 카타르는 사실 에콰도르전에 패배를 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 최초로 첫 경기에 패배하는 기록을 또 쓰게 됐죠. 기존에 월드컵 개최국의 첫 경기 성적을 16승 6무였는데 카타르가 여기서 월드컵이 90년 넘는 월드컵 역사 중 최초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배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조별리그 두 경기 만에 개최국이 탈락을 확정지은 것도 이제 최초의 일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개최국의 조별리그에서의 탈락은 남아공과 카타르 이렇게 두 국가의 사례가 있었는데 남아공은 사실 카타르에 비하면 꽤 잘 싸웠습니다. 일단 첫 경기 멕시코전 비겼고요. 두 번째 경기 우루과이전에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하긴 했지만 세 번째 경기 상대인 프랑스를 상대로는 그래도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랑스가 그만큼 최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남아공은 최종 결과가 남아공 월드컵 당시 승점이 4점이었고요. 이건 지금 이제 카타르가 절대 이 남아공의 기록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당시 이제 남아공은 멕시코하고 승점 동률이었는데 우루과이전 대패 때문에 골득실이 밀려서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고 남아공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이 탈락을 했고 이게 개최국의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역대 개최국 중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역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은 좀 해줬어요. 근데
카타르의 경우는 그런 뭐 조금의 모습도 이번에 보이지 않았죠. 그냥 졸전이었고 문타리의 골만 진짜 어렵게 하나 딱 우겨 넣어서 그나마 골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 카타르는 좀 전력상 완전한 열세였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과 카타르를 비교할 때 그 카타르는 2010년에 남아공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있다. 훨씬 더 별로인 레이스를 펼쳤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자, 카타르의 다음 상대가 하필 A조 뭐 사실 경기력만 보면 지금 최강팀은 아닌 것도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력이 막강하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입니다. 승점 0점의 가능성도 있고요. 반다이크가 알무에자알리한테 뚫릴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덜란드가 역시 카타르를 마지막 경기, 게다가 네덜란드도 지금 16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본인들의 계산과 다르게 꽤 동기부여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데파이 선수가 이번 저 에콰도르전은 45분, 그 전에 이제 세네갈전은 30분을 뛰었는데 아마 그냥 지금 예상이에요. 카타르전은 데파이 선수가 선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파이가 부상감 여파 때문에 지난번 경기 때는 몸이 좀 무거워 보였지만 만약 데파이가 또 예전에 한창 네덜란드에서 잘했을 때 몸 상태를 찾고 또 회복한다면 갑자기 또 네덜란드는 경기력이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카타르니까 아마 개최국 카타르는 남아공의 승점 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승점 0점, 3전 전패, 모든 개최국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현재로서는 새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이미 뭐 해외에서는 도대체 이 팀이 어떻게 아시안컵을 2019년에 우승했냐라는 얘기들까지도 좀 조롱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타르가 이런 거 보면 개최국인대로 진짜 축구장 내에서 경기력적으로 너무 인상을 보이지 못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도 카타르는 잡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 카타르 월드컵의 준비와 관련된 인권 논란이 좀 팽배한데 국제 엠네스티, 그러니까 인권 단체죠. 국제 엠네스티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총 15,00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사망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월드컵 준비 관련 작업에 의해서 사망한 이들로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엠네스티가 발표한 것도 카타르에서 사망한 지난 2010년부터 19년까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한 거지 오로지 월드컵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페어스퀘어, 이 비영리 인권단체인 페어스퀘어의 창립이사인 닉 맥기하는 월드컵 개최 준비에 돌입한 2011년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 준비에 돌입한 2011년 이후의 사망자 대부분은 월드컵 관련 사업에 고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15,000여 명이 무조건 월드컵 관련 준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월드컵 준비 과정에 투입됐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사망자가 이 정도가 나왔다고 인권단체들은 일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즈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5개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 6,700명 이상이 카타르에서 사망했다라고 자체 통계를 또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카타르 당국은 2014년 이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단 3명이라고 얘기했고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망 노동자 수도 37명에 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단체들 그리고 아까 그 가디언즈는 아예 자체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왔다고 그동안 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카타르 당국은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는 고작 3명만 사망을 했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던 사망 노동자 수도 37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또 디애슬레틱에서 이에도 반박을 때려버리는 하나의 칼럼을 또 작성을 했습니다. 경기장 외에도 숙박시설, 교통시설 준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카타르 인부의 90%는 외국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네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네팔 노동부는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 준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카타르에서 2,100명의 네팔인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고 온 노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 대회 전에 독일 선수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100만 유로, 한 14억 원 정도를 이제 기부를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SNS나 다양한 해외 언론에서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 카타르 이외에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인권 문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타르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과연 올바르게 그동안 대처를 하고 대우를 해준 것이 맞는지 본인들이 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이외에도 카타르의 엄격한 분위기, 뭐 음주 금지는 특히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
본인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들이나 그 현장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수단들은 그래도 허용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카타르 자체적인 문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금지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태도로 개최해야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술과 관련해서 왜 금주를 때리느냐는 얘기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여기에 따로 정리를 안 한 거긴 한데 숙소와 관련돼서 이슈들도 좀 많다고 합니다. 손변님이 이제 SNS에 하나 올리신 게 있는데 약간 숙소에서 뭔가 해프닝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이외에도 뭐 숙박, 뭐 호텔,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카타르 좀 불편하다, 힘들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작 축구 실력은 또 이 정도였습니다. 자, 개최국 카타르 이럴 거면 개최하지 마라, 뛰지도 마라. 아주 조율전을 거듭했던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 준비나 현재 월드컵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에 쌓여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